네,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일정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수가 무난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이제 지수가 흔들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책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국내 증시 지수 고평가 우려감,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은 종목을 압축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신규로 들어온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들어온 투자자분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버셨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이제 변동성장 하락장이 만약에 오면 그분들은 한 번도 하락장을 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더욱 이제 공부하고 종목을 압축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이제 저랑 같이 좀 매매하시면서 급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의견이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부양책 실망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회복되던 지수가 그 경제 지표가요.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촉발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언급들, 예상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려스러운 게 그 주식형 펀드예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신의 매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동성으로 이제 밀어 올린 그런 장세기 때문에 유동성이 만약에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시장의 일정 부분 충격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탈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자금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수급이니까 시장의 수급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걸 보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미증시가 조금 흔들리죠. 나스닥이 가장 중요한데 나스닥 지수는 현재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밑꼬리를 달면서 회복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죠. 이럴 때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그 나스닥 지수는 여기죠, 여기 1639포인트 저점입니다. 그죠? 네, 지난주에 있었던 저점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봐야 돼요. 지난주 저점이 또 주요 그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주 저점이 이탈되면 국내 증시에서도 추세 이탈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이제 어떻게 마감하는지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외국인 자금이 아직은 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게 환율입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네, 원화 강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1160원까지 떨어졌어요. 외국인이 아직은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인 자금이 크게 빠져나간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환율이 반등하면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환차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죠. 뭐죠?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입니다.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데이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전기차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수 있는 이벤트죠. 현지 시간으로 9월 22일 배터리데이와 정기 주총이 개최가 됩니다. 이번 배터리데이에서는 그 테슬라가 개발 중인 100만 마일, 그러니까 160만 킬로 160만 킬로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7월 달에 개최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배터리데이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무래도 전기차 대표 기업으로서 글로벌 강자로 군림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서 어떤 의견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우리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기존 관점을 바꾸겠다 라고 했을 때는 국내 배터리 관련주 삼성 SDI 뭐 LG화학 첨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셔서 배터리 데이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 보시면 FOMC에서 뭔가 완화적인 정책을 밝혔지만 시장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네, 이 부분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 약간 흔들리지만 그래도 21 이평선 위에는 있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밑골을 좀 달았어요. 아직은 21 이평선 위에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지지 라인이 1차적으로는 금요일 저가, 그죠? 2차적으로는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고가 요 부분입니다. 지지 라인이 한 개, 두 개 정도.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제 관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이제 그 제약과 IT가 중심적이 돼서 포트를 구축하면 된다.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약주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IT주의 비중을 늘린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 대형주 늘어나고 현재 VIP 반에서도 네, 제약주와 IT주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IT주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가 오냐면 그 3분기 실적 시즌이 와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오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들 주목하셔야 돼요. 현재 VIP반에서 이제 실적주로 안정적으로 이제 비중 실어서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개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 주의를 하시고요.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 오셔서 이제 같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도 개인 투자분들의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서 힘껏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